수원 남문시장 피해 밤. 남문파 대 역전파. 6명이 죽은 경기 주먹 전쟁의 충격적인 진실 2011. 연겨울 경기도 수원 남문시장. 밤 11시가 지나면 이곳의 공기는 낮과 전혀 다른 냄새를 풍긴다. 튀김 기름 냄새, 술 냄새,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의 묘한 긴장감. 남문시장 뒤편 골목에는 오래된 룸살롱 하나가 있었다. 간판 불빛은 반쯤 꺼져 있었지만 그곳은 수원 남문파의 사실상 본거지였다. 문 앞에는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오늘 역전파 놈들 온다는 소문 들었어. 헛소문이겠지. 여기까지 올 배짱은 없을걸.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골목 입구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검은 스타렉스. 차 문이 열렸다. 먼저 내린 건 키 180이 넘는 남자였다. 짧은 머리, 두꺼운 목, 그리고 아무 감정 없는 눈. 그는 역전파 행동대장 박태수였다. 그 뒤로 5명이 더 내렸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협상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룸살롱 안. 남문파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야, 오늘 장사 괜찮네. 역전파 놈들 요즘 조용해서 좋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렸다. 문 앞에는 박태수가 서 있었다.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문파 중간 보스 김영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 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천천히 말했다. 남문시장 상납금. 김영철이 피식 웃었다. 수원은 남문파 구역이다. 정적. 그리고 다음 순간 의자가 날아갔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단쌈 초만의 룸은 전쟁터가 되었다. 유리병이 깨졌다. 주먹이 얼굴을 찍었다. 의자가 부서졌다. 박태수는 김영철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쿵. 김영철의 입에서 피가 터졌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돈 내. 김영철은 피를 삼키며 웃었다. 수원에서 역전파가 돈을 걷어.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맥주병을 박태수 머리에 내리쳤다. 쾅.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박태수는 쓰러지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사냥하는 짐승 같았다. 10분 후 경찰 신고가 들어왔다. 남문시장 룸살롱에서 집단 난투극입니다.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미 싸움은 끝나 있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 남문파 조직원 둘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역전파는 이미 사라졌다. 단 하나 남겨진 것은 벽에 피로 쓰여진 글자였다. 수원은 이제 역전이다. 다음 날 수원 중부경찰서 강력팀. 형사 한지훈은 사건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부서진 룸살롱, 피 묻은 바닥, 그리고 벽에 글씨. 후배 형사가 말했다. 선배님, 이거 조직전쟁 시작된 것 같은데요. 한지훈은 담배를 껐다. 아니,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수원 전체를 피로 물들일 전쟁이었다. 그날 밤 수원역 뒷골목. 박태수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남문파 건드렸습니다. 잠시 침묵.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그 목소리는 수원 조직 세계에서 거의 전설처럼 불리는 인물의 것이었다. 역전파 보스 장도식. 이제 시작이다. 장도식이 말했다. 수원은 우리가 먹는다. 박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골목 끝을 바라봤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들리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피냄새가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수원에서는 이상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술집 방화, 조직원 실종, 새벽 칼부림. 그리고 한 달 후 첫 번째 시체가 발견됐다. 수원천 다리 아래 손이 묶인 채로 떠오른 남자. 그는 남문파 조직원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칼로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역전. 한지훈 형사는 시체를 내려다봤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선전포고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전쟁이 끝날 때쯤 수원 조직 세계의 절반이 죽거나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태수라는 남자가 있었다. 수원천 다리 아래에서 발견된 시체는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새벽 5시 20분. 안개가 수원천 위를 천천히 덮고 있었다. 강변 산책로를 지나던 환경미화원이 먼저 시체를 발견했다. 사람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심한 폭행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형사들의 시선을 가장 오래 붙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가슴. 피로 얼룩진 셔츠가 찢어져 있었고 그 안쪽 피부에는 칼로 깊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역전. 수원 중부경찰서 강력팀. 형사 한지훈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조직 전쟁이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강력팀 팀장 이성만이 물었다. 남문파?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죽은 놈은 남문파 행동대원입니다. 형사 한 명이 덧붙였다. 최근 한 달 동안 남문시장 쪽에서 난투극 신고가 7건입니다. 역전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둘 다 건드리면 시끄러워진다. 한지훈이 바로 대답했다. 이미 시끄럽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룸살롱 벽 피로 쓰여진 글씨. 수원은 이제 역전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같은 시각 수원역 뒤쪽 낡은 당구장. 2층 문이 잠겨 있었다. 그 안에는 역전파 본거지가 있었다. 행동대장 박태수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TV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새벽 수원천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박태수는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옆에 있던 조직원 하나가 물었다. 형님, 너무 빨리 죽인 거 아닙니까? 박태수는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전쟁은 원래 빨리 시작해야 한다. 남문파 놈들 지금 겁먹었을 겁니다. 그러자 구석에서 누군가 말했다. 아니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모두 고개를 돌렸다. 문 옆에 서 있는 남자.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장도식, 역전파의 보스. 수원 조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그는 천천히 말했다. 겁먹은 게 아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날 밤 남문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오래된 고깃집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당이지만 2층은 남문파의 회의 장소였다. 김영철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한 달 전 룸살롱 싸움에서 입은 상처였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쳤다. 역전파가 우리 조직원 죽였다. 조직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 물었다. 형님, 경찰 움직입니다. 김영철이 웃었다. 경찰? 그는 천천히 말했다. 경찰은 전쟁 막으러 오는 게 아니다. 끝나고 정리하러 오는 거다. 그리고 그는 명령했다. 역전파놈 하나 잡아와. 살아서. 다음 날 밤 수원역 지하상가.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 역전파 조직원 하나가 편의점에서 나왔다. 그 순간 뒤에서 팔이 목을 감쌌다. 조용히 해. 남자는 순식간에 골목으로 끌려갔다. 입이 막혔다. 차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대로 트렁크 안으로 던져졌다. 문이 닫혔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수원 중부경찰서. 한지훈 형사는 사건 자료를 다시 보고 있었다. 실종 신고 하나가 들어왔다. 남자, 28세, 직업 없음, 주소, 수원역 근처. 한지훈은 사진을 보자마자 말했다. 역전파다. 후배 형사가 놀랐다. 어떻게 아십니까? 손. 사진 속 남자의 손등에는 문신이 있었다. 역전파 상징. 한지훈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남문파가 움직였다. 그는 재킷을 입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날 밤 11시 수원 외곽 창고. 트렁크에서 끌려 나온 남자는 이미 피투성이었다. 김영철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역전파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영철이 웃었다. 괜찮다. 말 안 해도 돼. 그는 옆에 있던 칼을 집어들었다. 어차피 그때였다. 밖에서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 빛이 창고 벽을 스쳤다. 조직원 하나가 창문을 보고 말했다. 형님, 차가 여러 대입니다. 김영철의 얼굴이 굳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들어온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앞에 서 있는 남자, 박태수였다. 그 뒤에는 역전파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박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 돌려줘.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영철이 웃었다. 수원까지 와서 큰 소리네. 박태수는 고개를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돌려줘. 김영철은 칼을 남자의 목에 대었다. 싫다. 그 순간 박태수의 눈이 변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럼 다 죽는다. 다음 순간 총성이 울렸다. 탕, 창고, 아니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누가 먼저 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수원 조직 전쟁이 이제 완전히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총성은 곧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불러오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미 너무 많은 피가 흐르게 될 것이었다. 총성이 울린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갈라졌다. 탕. 총알은 벽을 스치며 철판에 박혔다. 누군가 소리쳤다. 총이다. 순간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자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달려들었다. 박태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칼을 들고 있던 김영철만을 보고 있었다. 노하. 박태수가 낮게 말했다. 김영철은 웃었다. 늦었다. 그는 칼을 더 깊이 밀어 넣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쿵. 박태수의 발이 바닥을 차고 튀어 올랐다. 그는 그대로 김영철의 팔을 걷어찼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역전파 조직원들이 창고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싸움은 단순한 난투극이 아니었다. 완전한 조직 전쟁이었다. 남문파 조직원 하나가 철봉을 휘둘렀다. 박태수는 몸을 틀어 피했다. 그리고 그대로 주먹을 꽂았다. 퍽! 남자의 턱이 돌아갔다. 다른 한 명이 뒤에서 달려들었다. 하지만 박태수는 팔을 잡아 그대로 바닥에 맺혔다. 쿵! 창고 바닥이 울렸다. 1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3명이 쓰러졌다. 그때 김영철이 다시 칼을 집어들었다. 박태수! 그는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태수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김영철의 손목을 잡았다. 비틀었다. 뚝 비명소리가 터졌다. 김영철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박태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전쟁 시작한 건 너희다. 그리고 그대로 얼굴을 테이블에 내리꽂았다. 쾅! 피가 튀었다. 몇 분 후 싸움은 끝났다. 남문파 조직원 대부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김영철은 피투성이 얼굴로 숨을 헐떡였다. 박태수는 그를 내려다봤다. 우리 애는 데려간다. 그리고 묶여있던 조직원을 풀어줬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다. 역전파 조직원 하나가 말했다. 형님, 경찰입니다. 박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다 나가. 그들은 순식간에 창고 뒷문으로 사라졌다. 10분 후 수원중부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한지훈 형사가 먼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 쓰러진 남자들, 부서진 의자,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칼. 한지훈은 중얼거렸다. 늦었다. 그는 김영철을 내려다봤다. 누가 그랬냐? 김영철은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모르겠냐? 한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역전파.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있었다. 박태수. 하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후 수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남문파 조직원 한 명이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총 한국 조직들은 보통 칼이나 둥이를 쓴다. 총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한지훈 형사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건 조직 싸움이 아니다. 후배 형사가 물었다. 그럼 뭡니까? 한지훈은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 전쟁을 키우고 있다. 그날 밤 수원 외곽의 한 모텔. 남자 둘이 방 안에 있었다. 그중 하나는 역전파 조직원 정민석이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형, 우리 너무 깊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앞에 앉은 남자가 웃었다. 지금 와서 무섭냐? 정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남문파도 아니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경찰이 움직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괜찮다. 어차피 경찰은 그때였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민석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리고 들어온 것은 박태수였다. 그의 뒤에는 조직원 둘이 서 있었다. 정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형님, 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총에 맞아 죽은 남문파 조직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민석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정민석의 손이 떨렸다. 형님, 이거 아닙니다. 박태수가 조용히 물었다. 누구랑 만났냐? 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태수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경찰이냐? 정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박태수는 말했다. 배신자는 하나만 있어도 조직이 무너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데리고 나가. 정민석은 비명을 질렀다. 형님, 한 번만. 문이 닫혔다. 다음 날 아침, 수원 외곽 공사장. 굴착기가 멈춰섰다. 작업자가 땅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사람이었다. 손이 묶인 채 묻혀있던 남자.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신원은 금방 확인됐다. 정민석, 역전파 조직원. 한지훈 형사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다. 후배 형사가 물었다. 뭐가요? 한지훈은 시체를 보며 말했다. 조직 전쟁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조직 숙청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사건 뒤에는 남문파도 역전파도 아닌 세 번째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수원의 전쟁은 더 큰 피바다로 변하게 된다. 정민석의 시체가 발견된 날 이후 수원 조직 세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남문파와 역전파 사이의 긴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 거리의 술집 사장들은 더 이상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지 않았다. 유흥업소들은 문을 일찍 닫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곧 큰 싸움이 터질 것이라는 소문. 수원 남문시장 근처. 남문파 본거지. 김영철은 병원에서 막 퇴원한 상태였다. 코뼈는 부러졌고 갈비뼈 2개가 금이 가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조직원 하나가 말했다. 형님, 역전파가 요즘 이상합니다. 김영철이 물었다. 뭐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영철의 눈이 좁아졌다. 그게 더 위험한 거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놈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같은 시각 수원역 뒤편 낡은 창고. 역전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박태수가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수원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유흥가, 노래방, 룸살롱 모두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조직원 하나가 물었다. 형님, 오늘입니까?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끝낸다. 남문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원에서 지운다. 그날 밤 11시 수원 남문시장 골목. 평소라면 술 취한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거리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검은 승합차 3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차 문이 열렸다. 역전파 조직원들이 하나둘 내렸다. 손에는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이 들려 있었다. 박태수는 골목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작한다. 같은 시간 남문파 조직원들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골목 끝 20명 가까운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김영철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왔네. 그리고 외쳤다. 오늘 끝낸다. 다음 순간 두 조직이 골목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다. 10m. 서로를 노려보는 남자들. 그리고
누군가 먼저 달려들었다. 싸움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야구 방망이가 휘둘러졌다. 쇠파이프가 머리를 찍었다. 비명이 터졌다. 피가 골목 바닥을 적셨다. 박태수는 김영철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김영철이 칼을 꺼냈다. 이번엔 끝이다. 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주먹을 날렸다. 퍽! 김영철의 고개가 돌아갔다. 하지만 김영철도 바로 방역했다. 칼이 박태수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그러나 박태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김영철의 멱살을 잡아 벽에 내리꽂았다. 쾅! 벽이 흔들렸다.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한지훈 형사가 이끄는 강력팀이 이미 현장으로 오고 있었다.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해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경찰 온다.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탕! 골목이 순간 멈췄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가슴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남문파 조직원이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있는 남자. 그는 역전파도 남문파도 아니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낯선 남자였다. 순간 상황이 얼어붙었다. 박태수도 김영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남자가 다시 총을 들었다. 탕! 또 한 명이 쓰러졌다. 이번에는 역전파 조직원이었다.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김영철이 외쳤다. 저 새끼 누구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골목 양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10명, 아니 그 이상. 그들은 모두 총을 들고 있었다. 박태수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낮게 말했다. 제3세력. 그 순간 경찰차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이다. 전부 손들어.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이었다. 이에 총성이 다시 울렸다. 탕, 탕, 탕. 사람들이 사방으로 도망쳤다. 피가 튀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박태수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처럼. 10분 후 골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6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남문파 3명, 역전파 2명, 그리고 신원 미상의 남자 1명. 한지훈 형사는 시체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경찰 무정이. 한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후배 형사가 물었다. 선배님, 설마. 한지훈은 천천히 말했다. 경찰 내부다. 그는 멀리 어둠 속을 바라봤다. 누군가 이 전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디선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원 남문시장 골목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단순한 조직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건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같은 이야기로 가득했다. 수원 도심에서 조직폭력배 집단 충돌, 총격까지 발생. 사망 6명, 중상자 다수. 경찰 대대적 수사 착수. 수원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조직 소탕 작전에 들어갔다. 수원 중부경찰서. 강력팀 형사 한지훈은 밤새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과 기록이 가득했다. 남문파,
역전파, 그리고 총격 사건.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한 가지에 계속 머물렀다. 경찰 무정이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경찰 정보를 이용했다. 후배 형사가 물었다. 선배님, 내부입니까? 한지훈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확인해야 한다. 며칠 후 수원경찰청 내부 감찰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이상한 기록이 발견됐다. 사건 당일 밤 누군가가 강력팀 무전 채널을 몰래 청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IP 추적 결과 신호는 놀랍게도 경찰 내부 장비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지훈 형사는 보고서를 보며 말했다. 내부 협력자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체포 작전이 시작되면서 남문파와 역전파 조직원들이 하나둘 잡히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박태수도 있었다. 그는 수원 외곽에서 체포됐다. 도망치지 않았다. 저항도 하지 않았다. 경찰차에 타면서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늦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 안에는 기자들과 경찰들이 가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경기 지역 최대 조직 전쟁 사건.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박태수. 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직폭력, 살인공모, 불법 무기 사용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은 수원 조직전쟁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다. 창고 사건, 남문시장 싸움, 총격 사건. 법정이 술렁였다. 하지만 그때였다. 박태수가 갑자기 말했다. 검사님. 법정이 조용해졌다. 검사가 물었다. 무슨 말입니까? 박태수는 천천히 웃었다.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검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박태수는 말했다. 전쟁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순간 법정 뒤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라.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한지훈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 남자는 수원경찰청 강력계 간부 최정호였다.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최정호는 오랫동안 수원 조직 세계와 비밀 거래를 해왔다. 그는 일부 조직을 보호하고 다른 조직을 제거하도록 유도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였다. 수원 범죄 시장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제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문파와 역전파가 서로 싸우도록 정보를 흘린 사람이 바로 최정호였다. 한지훈 형사는 분노했다. 그래서 사람 6이 죽었습니다. 최정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조직 싸움은 원래 그런 거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결국 체포되었다. 경찰 내부 부패 사건으로 수사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몇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남문파와 역전파 주요 조직원들 대부분은 긴 징역형을 받았다. 김영철 징역 18년, 박태수 징역 15년, 그리고 최정호 전 경찰 간부는 권력 남용과 범죄 공모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날 한지훈 형사는 법원 밖 계단에 서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했다. 형사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조직 싸움은 항상 거리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천천히 덧붙였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수원 조직 세계는 크게 약해졌다. 남문파도 역전파도 예전 같은 힘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수원 사람들은 여전히 말한다. 늦은 밤 남문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면 예전에 들렸던 그 싸움의 소리와 비명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사건은 경기 지역 조직 역사에서 수원 주먹전쟁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게 된다. 끝.